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그 지수 exponential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미적분에서 그 어떤 실변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카르테이전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이제 그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exponential 폼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극좌표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평면 위에 이 한 점이 있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 z가 0 아닌 한 점이 있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 폴라 코디네이트 이용을 하면은 이제 x가 r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y가 r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z가 x 더하기 iy니까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을 하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을 하면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 i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r이 공통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내면 이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복수평면에서 여기가 이제 x 더하기 iy가 있으면 요 사이 거리를 r, 원점 사이 거리를 r이고 그 다음에 요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할 때 이제 그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타가 measured from the positive real ax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그 exponential 지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마크가 있는데요. 만약 z가 0인 경우는 어떻게 세타 각이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undefine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계산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들은 몇 개입니까? 무진장은 많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여기 한 바퀴 돌아와서 이 각도, 요 각도가 2파이 더하기 세타죠. 그다음 한 바퀴 더 돌아요. 두 바퀴 돌아와서 이렇게 4파이 더하기 세타도 또 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세타 값은 한 점을 나타내기, 이 점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세타의 값은 요거를 이제 우리 r의 e to the i 세타로 나타내는데요. 요게 세타의 값은 이제 무한히 많은 이제 양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차가 어떤 각이 주어지면은 그 각에다가 이 파이를 다 더해 놓으면은 바로 이제 같은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소수에서는 여기 r이 이제 항상 양수인 것만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이제 캘큘러스에서는 r이 음수인 경우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복소수에서는 r은 항상 양수인 것만 생각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또 세타의 값들은 항상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세타 값들은 이제 이 탄젠트 세타에 의존을 합니다. 이제 x분의 y. 그래서 x가 r 코사인 세타고 y가 r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y가 0 아닌 점만 잡으면은 탄젠트 세타가 바로 x분의 y. 여기 이제 각도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복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세타의 값들을 이제 뭐라고 정의하려면은 이제 argument z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argument z 그러면은 사실은 이 값들을 가지고 argument z라 그래요. 그래서 argument z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이제 이러한 무한히 많은 그 이제 값들의 이제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를 보면은 정의가 1번, 네, 1번 정의. 세타의 각각의 값들을 세타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세타가 가지고 있는 그 값들은 한 점을 나타나게 내기 위해서 값들은 무진장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인피니트라고 이야기했죠. 그 각각의 값을 가지고 우리는 argument라고 부르고 그거를 가지고 argument z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argument z는 이제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값들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argument 중에서도 값들 중에서도 이 세타 값이 principal value가 있습니다. 자, principal value가 있는데요. 이 principal argument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 이게 대문자를 붙입니다. argument지, principal argument 대문자를 붙이는데 요 값은 이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무진장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인 것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각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argument z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기가 점이 있으면 여기 점이 있으면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z가 있으면은 여기 이으면은 여기서 여기 양의 실수 추구부터 이루어진 각이 바로 이제 라지 세타인데요. 이 각은 어떻게 돼? 0에서 어떻게 됩니까? 파이보다 작죠. 이 각은 0 파이보다 작고 0보다 크죠. 그다음 여기 있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 이 각을 보면 되니까 이 각은 이제 마이너스 한 70도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파이 2분의 파이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되는 각 세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principal value of argument z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할 겁니다. large A argument z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각 argument랑 이게 principal argument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가 세타가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한 바퀴 더 돌아오면은 어떻게 2파이를 더한 거죠. principal value 더한 거죠. 한 바퀴 더 돌아오면은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rgument랑 일반적인 각이랑 여기 나오는 principal argument랑 각의 차이는 2n파이가 나옵니다. 물론 n이 될 수 있는 것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 argument z라는 것은 그러니까 principal argument에다가 이제 2파이 배수를 다 더해 놓은 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되고요. 그 다음에 z가 이제 네거티브 리얼 넘버일 때는 argument 값이 바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 있는 점이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 점은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겠죠. principal argument 값은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해서 네거티브 리얼 넘버죠. 그래서 네거티브 리얼 넘버 여기 있는 거고. 이거 플러스 파이. 이쪽에서는 이제 z가 네거티브 리얼 넘버가 여기가 플러스로 해야 돼. 여기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타가 이제 여기 플러스 파이로 해야 네거티브 리얼 넘버면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쪽 각이 여기가 파이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파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요것을 우리가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플러스 파이든 마이너스 파이든. 네, 플러스 파이입니다. 우리 교재 예로 보면은 마이너스 파이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로서
루트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i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이게 요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요점이 되고요. 그러면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각은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 값은 45도가 되고 그다음 원점 사이 거리가 1이 나오니까 1이 되니까 이제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i라는 것은 이제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죠? 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principal value of argument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되었다. 이 세타의 각이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각을 우리는 principal argu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이제 극작표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할 개념이 이제 exponential function인데요. e to the i 세타 또는 이거 exponential하고 i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e to the i 세타는 cosine 세타 더하기 i sin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식은 이제 사실은 오일러 포뮬러라고 아주 유명한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사실은 오일러 포뮬러를 우리는 정의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복수해석하겠어 이제 이거를 e to the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sin 세타라는 걸 우리가 증명은 하지는 않고 증명한 된 거를 우리는 정의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e to the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sin 세타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의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복소수 z가 x 더하기 i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z를 r 곱하기 e to the i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argument고요. 세타는 이제 argument z의 이제 argument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argument 세타를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한 값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를 살펴보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점이죠. 그럼 눈으로 보면 알지만 이 거리가 1이고 요 거리가 1이니까 요 각이 만약에 4분의 파이겠죠. 이 각이 4분의 파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 각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principal argument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을 하면 루트 2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principal argument 여기 바로 argument z principal argument를 이용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principal argument가 되는데요. 뭐 요거를 우리 사용해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 바로 루트 2 곱하기 2 to the 마이너스 4분의 3 i 파이 i가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 to the 뭐 2에 e to the exponential의 마이너스 파이 값 계산을 하면은 요 각이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를 계산하면은 요 각이 있죠. 요 점이죠. 그럼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4 파이 i다. 그러면 여기 2 나옵니다. 이쪽에서 돌아서 한 바퀴 두 바퀴 오면은 4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4파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거 예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은 또 뭐가 있느냐? 다른 예제로서 우리 고정된 어떤 r이 포지티브에 대해서 뭘 썼느냐? z가 r의 e to the i 세타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타가 0에서 2파이로 움직일 때 이것은 다름 아닌 이제 원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요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 있는 점 임의에 z가 있으면은 이 길이가 r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이 있는 게 다 크기가 r인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z 이고 r 인 것은 이제 하나의 parametric representation of circle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이제 뭐 매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arameter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circle이고요. 그 다음에 the circle 이거 z-z의 모듈러스가 r이 되는 이런 거 radius r 이거는 센터가 z0인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z0고 z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이 원을 그리면은 되죠. 여기 임의의 z를 우리가 하면은 여기 z0죠. 여기 크기가 z 빼기 z0의 크기가 이제 r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복소수의 크기가 r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복소의 크기가 r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w는 어떻게 돼요? r의 e to the I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 쓸 수 있다는 거죠.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요것을 z로 보면 되니까 요거는 w로 보면 되니까 z만 z0가 r의 e to the I 세타가 돼서 z는 z0 더하기 r e to the I 세타로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z 이꼴 z0 더하기 r의 e to the I 세타. 여기서 세타는 0에서 2파이. 이렇게 이제 매개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질들이 있는데요. 그 성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질이 뭐냐? 첫 번째 성질은 임의의 z가 r cos 2의 I 세타 이렇게 될 때 r이 포지티브일 때 z분의 1, z분의 1은 이제 z의 그 역수죠. 곱셈에 대한 역수입니다. 역수니까 뭡니까? z에다가 z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게 1인 경우죠. 그죠? 1이니까 이제 1이니까 z분의 1 계산하면은 이제 이게 r분의 1의 e to the 마이너스 I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z의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로부터 뭐를 알 수 있냐면 z의 크기는 분의 1이 이제 1-z분의 1 크기랑 같은 거니까 여기 r이니까 이제 r분의 1이 되는 거고 각도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I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쉽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Z1이 R1의 e to the I 세타 1이고 Z2가 R의 e to the 세타 2일 때 Z1과 Z2를 곱하면은 두 개를 곱해서 이제 각은 더해지는 겁니다. 요것은 여기 증명은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재에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교재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교재 20페이지 참조. 네, 이거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Z1이 이거니까 요것 대신에 이제 R의 R1의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 사인 세타 1 요것은 이제 R2의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 사인 세타 2 해서 전개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뭐 가계 법칙 있죠. 그런 걸 다 이용을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요거는 미적분에서 나온 코사인 사인 함수의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Z1에다가 Z2를 정리를 곱하면은 R1, R2, e to the i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고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1번식과 요거 2번을 이용하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Z가 R에 e to the i 세타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n승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R의 n승이 되고요. 이 각은 이제 n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Z의 마이너스 1의 n승, 요거는 Z분의 1의 n승인데요. Z분의 1이 아까에서 R분의 1의 이제 2의 i 세타니까 요것은 n승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R의 n승분의 1의 e to the 마이너스 i n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Z가 이제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도 Z의 m승을 Z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m승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m이 0일 때는 Z의 제로승을 1로 정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복소수에 대해서 복소수 Z에 대해서 Z의 n승 n이 자연수 정수일 때 다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성질 중에 하나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이사인 세타의 n승. 이것도 마찬가지 수학적 기납법을 여러분 증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사인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 수학적 기납법 증명은 여러분들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저는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n이 2일 때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 사인 배각의 공식 같은 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코사인 2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공식 있죠. 그 다음에 사인의 2 세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공식도 있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사용되는 거는 뭐 이런 사인 이런 거 사인의 a 더하기 b 그다음 코사인의 a 더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요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노트 교재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포뮬러에 해가지고 1번 여기서나 이 포뮬러를 부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은 z분의 1의 아규먼트는 마이너스 z죠. 그래서 마이너스 에타가 되고 이제 아규먼트의 z의 아규먼트라는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1번, 2번으로부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2번으로부터 세타 1이 z1의 아규먼트죠. 세타 2가 z2의 아규먼트죠. 그래서 아규먼트의 z1, z2는 이제 아규먼트 z1 더하기 아규먼트 z2가 되고요. 그다음 아규먼트의 z1에다 z2 나눈 거는 여기 빼기로 나타나죠. 아규먼트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몰 아규먼트 이 값들은 이제 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 어떤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뭐 set valued function이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규먼트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는 변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수 집합을 x라 넣으면 x가 실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x가 가지는 값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규먼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무연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example 3은 뭐냐? find the principal value of argument. 그러니까 Z의 principal argument의 principal value를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Z가 이랬을 때, 요거는 소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argument Z의 principal value. 이거는 RZ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아규먼트 Z를 구하면은
아규먼트 z는 이제 여러분 아까 제 우리 성질에 의해서 아규먼트 이렇게 아규먼트는 나누기는 이게 빼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 프로퍼티 이용을 하면은 아규먼트에 i 빼기 마이너스 아규먼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i가 어디에 있는 점이냐? 여기가 i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이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i의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바로 2분의 파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각도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고요. 그래서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프린시플 아규먼트에다가 요거는 프린시플 아규먼트에다가 2n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프린시플 아규먼트에다가 2n파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m과 m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서로 이제 이렇게 순서가 뭐 얘가 3이면 얘가 4 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변수로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argument의 z라는 것은 argument i 마이너스 argumen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요. principal argument가 바로 아까 요거를 각각 요 부분을 이제 다 대입을 하면 요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하면요. 뭐가 얻어지느냐?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3 파이. 여기는 2에 이제 n-m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4분의 5파이 5고요. 어차피 이 n과 m은 서로 이제 임의의 정수입니다. 얘네들은 임의의 정수예요. 임의의 정수에다가 임의의 정수를 빼면은 또 임의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른 변수 L로 표현을 하면은 L은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이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Z의 프린시플 아규먼트는 바로 이제 4분의 5파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4분의 5파이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이게 프린시플은 파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바로 마이너스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될 수가 없고 요 각이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바로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이 우리 교재의 2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24페이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복소수의 이제 근 루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